어서 오세요. 달빛이 내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책방이 되는 신비한 곳. 달빛 아래 책방입니다. 오늘은 백설공주라는 책을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디즈니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 색다르실 것 같아요. 그림동화에 수록된 이야기 중 53번째 이야기이고요. 다른 그림 동화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민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백설공주 이야기는요, 제가 읽었을 때는 조금 스산하기도 하고, 또 아기자기한 따뜻한 느낌도 들었던 알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도록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눈 꼭 감으시고요. 백설공주 시작하겠습니다. 백설공주. 옛날 옛적 한겨울이었어요. 하늘에서는 눈송이가 마치 하얀 깃털처럼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죠. 그때 한 왕비가 흑단나무로 만든 창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왕비는 눈을 바라보며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톡 떨어졌어요. 그 피 세 방울이 하얀 눈 위에 떨어졌을 때 왕비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으며 흑단나무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가 내게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 아이는 정말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흑단나무처럼 새까맸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백설공주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백설공주가 태어나자마자 왕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왕은 새로운 왕비와 결혼했어요. 새 왕비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차가웠고 질투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왕비는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새 왕비에게는 신비로운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그 거울 앞에 서서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면 거울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비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왕비는 이 거울이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만족스러워하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마침내 7살이 되었을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어요. 그 모습에 왕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왕비는 다시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때 거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비님, 여기에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는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크게 화가 났어요. 이제 왕비는 백설공주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버릴 생각을 시작했답니다.
왕비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백설공주를 내 눈앞에서 없앨 수가 있을까? 질투와 오만이 왕비의 마음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왕비는 무서운 얼굴로 사냥꾼에게 말했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아이의 폐와 간을 내게 가져오거라. 사냥꾼은 놀랐지만 왕비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갔어요.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냥꾼을 따라갔고, 숲에 도착하자 사냥꾼은 칼을 꺼내들고 백설공주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발 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숲속 깊이 숨어서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백설공주의 눈물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약해진 사냥꾼은 결국 백설공주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는 칼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가엾은 아이야, 멀리 달아나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숲속에서 살아야 한다. 백설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숲속으로 도망갔어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살려주었지만 왕비에게 돌아가서 보여줄 증거를 가져가야 했어요. 그때 어린 멧돼지 한 마리가 사냥꾼 앞에 나타났어요. 사냥꾼은 멧돼지를 잡아 그 폐와 간을 꺼내 왕비에게 증거로 가져갔답니다. 왕비는 그 폐와 간을 보고 기뻐하며 요리사에게 명령했어요. 이것을 맛있게 요리해다오. 그리고 왕비는 자신이 백설공주의 폐와 간을 먹었다고 믿으며 기뻐했어요. 이제 가엾은 백설공주는 깊은 숲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두려움에 떨며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너무 무서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백설공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뾰족한 돌과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가고 야생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백설공주를 해치지 않았어요. 숲속은 무서웠지만 백설공주는 무사히 살아남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마침내 백설공주는 한 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는 쉬기 위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작았지만 매우 사랑스럽고 깨끗했어요. 또 흰 식탁보로 덮여있는 작은 탁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작은 접시 7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접시 옆에는 작은 숟가락이, 그 옆에는 작은 칼과 포크, 그리고 작은 컵도 7개 놓여 있었죠. 백설공주는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모든 접시 위에 채소와 빵을 조금씩 먹었고 모든 컵에 있는 와인도 한 모금씩 마셨어요. 한 사람의 음식만 전부 먹어치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백설공주는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어떤 침대도 백설공주에게 맞지 않았어요. 어떤 침대는 너무 길고 어떤 침대는 너무 짧았는데 마침내 7번째 침대가 백설공주에게 꼭 맞았어요. 백설공주는 그 위에 누워 편히 잠에 들었어요.
날이 어두워졌을 때 광석을 캐러 산에 갔던 집주인 7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난쟁이들은 하나씩 초를 켠 등을 내밀었고 집안이 밝아졌을 때 누군가가 집안에 있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건들이 집을 떠나기 전과 다르게 제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두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접시 위에 있던 음식을 먹었지? 세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이거 봐. 누가 내 빵도 가져갔어. 네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채소 요리를 먹었지? 다섯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이거 봐, 누가 내 포크를 사용했어. 여섯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칼로 음식을 썰? 에치! 일곱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컵에 있는 걸 마셨지? 그때 첫 번째 난쟁이가 뒤를 돌아보았고 자신의 침대에 온폭 들어간 작은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누가 내 침대를 밟았지? 다른 난쟁이들이 달려와 외쳤어요. 내 침대에도 누가 누웠었어. 그때 일곱 번째 난쟁이가 자신의 침대를 바라보았고 그곳에 누워 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일곱 번째 난쟁이는 다른 난쟁이들을 불렀고 난쟁이들은 달려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촛불을 들고 와 백설공주를 비췄어요. 우와, 세상에, 우와. 난쟁이들이 소리쳤어요. 이 아름다운 소녀는 누구지?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너무 피곤하게 자는 모습을 보고 깨우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 일곱 번째 난쟁이는 1시간씩 돌아가며 밤새 다른 난쟁이들과 함께 자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침이 밝았어요. 잠에서 깨어난 백설공주는 7난쟁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쟁이들은 친절하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백설공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백설공주예요. 난쟁이들이 다시 물었어요. 우리 집엔 어떻게 왔어? 그러자 백설공주는 자신의 계모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야기, 사냥꾼이 자신을 살려준 이야기, 그리고 이 집을 발견하기까지의 하루 종일 달렸던 여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좀 해줄래? 요리도 하고 침구 정리도 하고 설거지와 바느질도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너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 백설공주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기꺼이 할게요. 그 후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며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난쟁이들은 매일 아침 산으로 가서 금과 광석을 캐러 갔고 저녁에 돌아오면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하루 종일 혼자였어요. 이를 걱정한 착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계모를 조심해. 그녀는 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테니까 말이야. 아무도 집 안으로 들이면 안 돼. 한편 자신이 백설공주의 패와 간을 먹은 줄로 믿었던 왕비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은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거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 사냥꾼이 자신을 속였고 백설공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왕비는 백설공주를 어떻게 죽일지를 고민하며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마침내 무언가 생각해낸 왕비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늙은 상인으로 변장했어요. 그렇게 산봉우리 7개를 넘어갔고 7 난쟁이가 사는 곳으로 가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좋은 물건 팝니다. 팔아요.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엇을 팔고 있나요? 노파는 대답했어요. 좋은 띠가 갖가지 색깔로 있단다. 그리고 그녀는 알록달록한 비단띠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백설공주는 이 늙고 진실해 보이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도 된다고 생각했고 문을 열고 예쁜 띠를 샀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이야, 예쁘기도 해라. 이리 오거라. 내가 한번 띠를 메어주마. 백설공주는 의심 없이 노파 앞에 서서 새로 산 띠를 묶도록 했어요. 그런데 노파는 재빨리 띠를 3개 묶어 백설공주의 숨을 먹게 하였고 백설공주는 쓰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아름다워.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떠났어요. 얼마 후에 7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백설공주가 마치 죽은 듯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일으켰고 띠가 너무 세게 묶여있음을 발견하고 그 끈을 자르기 시작했고 그러자 백설공주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점차 생기를 되찾았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겪은 일에 대해 듣고 말했어요. 그 늙은 상인은 분명 못된 왕비가 틀림없어. 우리가 집을 비울 때는 항상 경계하고 아무도 들이지 말아야 해. 한편 사악한 왕비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은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이쁘시지만 산속에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1000배나. 왕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솟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왕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를 없앨 방법을 찾아내고 말 테다. 그렇게 왕비는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마법으로
독이 묻은 빗을 만들어냈어요. 왕비는 노파로 변장하고 일곱 난쟁이의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며 좋은 물건 팝니다. 팔아요. 백설공주는 창문 밖을 보며 말했어요. 가던 길 가세요. 집 안에는 아무도 들일 수 없어요. 보기만이라도 하세요. 노파는 빗을 들어 올렸어요. 그 빗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백설공주는 빗에 매혹되어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백설공주가 빗을 사기로 하자 노파는 말했어요. 제가 예쁘게 빗어드릴게요. 라고 말한 후 빗을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았고 곧바로 독이 퍼져 백설공주는 쓰러졌어요. 사악한 노파는 말했어요. 한땐 아름다웠겠지만 넌 이제 끝이다. 그렇게 노파는 떠나버렸고 저녁이 다가오자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하고 금방 왕비가 계획한 일임을 알아차렸어요. 빗을 찾다가 독이 발라진 빗을 발견하고 난쟁이들이 백설공주의 머리에서 그것을 빼내자 공주는 다시 깨어났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고 난쟁이들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문을 열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왕비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거울은 여전히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여기서는 제일 예쁘십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난쟁이들과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여전히 왕비님보다 1000배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분노에 휩싸였어요.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백설공주를 죽이고 말 테야. 그리고 왕비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가 독사과를 만들었어요. 사과의 반은 하얗고 반은 빨갛게 빛나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누구나 사과를 보고 먹고 싶어 할 만큼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과는 한 입이라도 먹으면 죽어버릴 위험한 사과였어요. 사과가 준비되자 왕비는 분장을 하고 늙은 농부처럼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삼봉우리를 넘어 난쟁이의 집으로 갔어요. 왕비가 문을 두드리자 백설공주가 창문에서 머리를 내밀고 말했어요. 아무도 집 안으로 들일 수 없어요. 난쟁이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늙은 농부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남은 사과를 다 팔아버리고 싶은데 하나 주고 싶어요. 안 돼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늙은 농부가 말했어요. 독이 두려운 건가요? 그럼 제가 사과를 반으로 자를게요. 그쪽이 빨간 부분을 먹으면 하얀 부분은 제가 먹을게요. 하지만 교묘하게 만들어진 그 사과 안에는 빨간 부분에만 독이 들어있었어요. 백설공주는 그 아름다운 사과를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늙은 농부가 먹는 것을 보자 백설공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손을 뻗어 독사과 반을 받았어요. 사과 한 입을 베어 물자 백설공주는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왕비는 섬뜩한 눈빛으로
백설공주를 지켜보며 크게 웃었어요.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흑단나무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백설공주. 이번에는 난쟁이들이 널 깨우지 못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여기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왕비는 마침내 질투심에 찼던 마음이 안정을 찾았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죽어 있었어요. 그들은 그녀의 숨소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들은 독이 있는 물건을 찾아 띠를 풀어보고 그녀의 머리를 빗어주고 물과 포도주로 씻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사랑스러운 백설공주는 죽어 있었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관에 눕히고 7명 모두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사흘 동안 그들은 그녀를 애도하며 울었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죽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녀의 뺨은 여전히 빨갛고 아름다웠죠. 난쟁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두운 땅에 그녀를 묻을 순 없어. 그래서 난쟁이들은 투명한 유리관을 만들어 관 안에 그녀를 눕혔어요. 관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황금색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그 관을 산 위로 옮겼고 한 난쟁이는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어요. 동물들도 와서 그녀를 애도했어요. 올빼미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는 까마귀와 비둘기가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관 속에 누워 있었지만 백설공주는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눈처럼 하얗고 비처럼 붉었으며 흑단나무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이웃나라 왕자가 숲속을 지나다가 난쟁이의 집으로 왔어요. 왕자는 산 위에서 관 안에 있는 백설공주를 보았고 관 위에 적힌 글을 읽었어요. 왕자가 말했어요. 이 관을 내게 주세요.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난쟁이들은 대답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금을 준다고 해도 관은 못 줄 거예요. 그래요. 관은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왕자는 말했어요. 백설공주를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관을 선물로 주세요. 전 그녀를 이 세상 무엇보다 존경하고 아껴줄 거예요. 그래서 난쟁이들은 동정심에 젖어 관을 왕자에게 주었어요. 왕자는 하인들을 시켜 관을 어깨에 메어 나르게 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덤불에 걸려 넘어지자 백설공주가 삼킨 사과 조각이 그녀의 입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잠시 후 백설공주는 눈을 떴고 관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녀는 일어나 생기를 되찾았어요. 백설공주가 외쳤어요. 세상에, 여긴 어디지? 왕자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당신은 제 곁에 있어요.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고 왕자는 이어서 말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저와 함께 제 아버지의 성에 가서 제 신부가 되어주세요. 이를 승낙한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떠났어요. 그리고 성대하고 호화롭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식엔 사악한 계모 또한 초대되었고 이에 왕비는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말했어요.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어린 왕비가 1000배 더 아름답습니다. 이에 왕비는 저주를 퍼부었고 몹시도 분노하여 어쩔 줄을 몰랐어요. 왕비는 처음에 결혼식에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안정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어린 왕비를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왕비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자마자 백설공주를 알아보았고 불안함에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숯불 위에 있었던 쇠로 된 실내화가 집게로 옮겨져 왕비 앞에 놓였어요. 왕비는 빨갛게 달궈진 신을 신어야 했고 결국 왕비는 죽어서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오랫동안 춤춰야 했답니다. 백설공주. 옛날 옛적 한겨울이었어요. 하늘에서는 눈송이가 마치 하얀 깃털처럼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죠. 그때 한 왕비가 흑단나무로 만든 창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왕비는 눈을 바라보며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 피가 톡 떨어졌어요. 그 피 3방울이 하얀 눈 위에 떨어졌을 때 왕비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으며 흑단나무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가 내게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 아이는 정말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흑단나무처럼 새까맸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백설공주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백설공주가 태어나자마자 왕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왕은 새로운 왕비와 결혼했어요. 새 왕비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차가웠고 질투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왕비는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새 왕비에게는 신비로운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그 거울 앞에 서서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면 거울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비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왕비는 이 거울이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만족스러워하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자라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마침내 7살이 되었을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어요. 그 모습에 왕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왕비는 다시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때 거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비님. 여기에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는 왕비님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는 크게 화가 났어요. 이제 왕비는 백설공주를 어떻게 해서든 없애버릴 생각을 시작했답니다. 왕비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백설공주를 내 눈앞에서 없앨 수가 있을까? 질투와 오만이 왕비의 마음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왕비는 무서운 얼굴로 사냥꾼에게 말했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아이의 폐와 간을 내게 가져오거라. 사냥꾼은 놀랐지만 왕비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갔어요. 백설공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냥꾼을 따라갔고 숲에 도착하자 사냥꾼은 칼을 꺼내들고 백설공주의 심장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발 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숲속 깊이 숨어서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백설공주의 눈물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약해진 사냥꾼은 결국 백설공주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는 칼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가엾은 아이야, 멀리 달아나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숲속에서 살아야 한다. 백설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숲속으로 도망갔어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살려주었지만 왕비에게 돌아가서 보여줄 증거를 가져가야 했어요. 그때 어린 멧돼지 한 마리가 사냥꾼 앞에 나타났어요. 사냥꾼은 멧돼지를 잡아 그 폐와 간을 꺼내 왕비에게 증거로 가져갔답니다. 왕비는 그 폐와 간을 보고 기뻐하며 요리사에게 명령했어요. 이것을 맛있게 요리해다오. 그리고 왕비는 자신이 백설공주의 폐와 간을 먹었다고 믿으며 기뻐했어요. 이제 가엾은 백설공주는 깊은 숲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두려움에 떨며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너무 무서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백설공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뾰족한 돌과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가고 야생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백설공주를 해치지 않았어요. 숲속은 무서웠지만 백설공주는 무사히 살아남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마침내 백설공주는 한 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는 쉬기 위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작았지만 매우 사랑스럽고 깨끗했어요. 또 흰 식탁보로 덮여있는 작은 탁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작은 접시 7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접시 옆에는 작은 숟가락이, 그 옆에는 작은 칼과 포크, 그리고 작은 컵도 7개 놓여 있었죠. 백설공주는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모든 접시 위에 채소와 빵을 조금씩 먹었고 모든 컵에 있는 와인도 한 모금씩 마셨어요. 한 사람의 음식만 전부 먹어치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백설공주는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어떤 침대도 백설공주에게 맞지 않았어요. 어떤 침대는 너무 길고 어떤 침대는 너무 짧았는데 마침내 7번째 침대가 백설공주에게 꼭 맞았어요. 백설공주는 그 위에 누워 편히 잠에 들었어요. 날이 어두워졌을 때 광석을 캐러 산에 갔던 집주인 7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난쟁이들은 하나씩 초를 켠 등을 내밀었고 집안이 밝아졌을 때 누군가가 집안에 있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건들이 집을 떠나기 전과 다르게 제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두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접시 위에 있던 음식을 먹었지? 세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흥, 이거 봐. 누가 내 빵도 가져갔어. 네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채소 요리를 먹었지? 다섯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이거 봐, 누가 내 포크를 사용했어. 여섯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칼로 음식을 써? 에치! 일곱 번째 난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내 컵에 있는 걸 마셨지? 그때 첫 번째 난쟁이가 뒤를 돌아보았고 자신의 침대에 온폭 들어간 작은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누가 내 침대를 밟았지? 다른 난쟁이들이 달려와 외쳤어요. 내 침대에도 누가 누웠었어. 그때 7번째 난쟁이가 자신의 침대를 바라보았고 그곳에 누워 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7번째 난쟁이는 다른 난쟁이들을 불렀고 난쟁이들은 달려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촛불을 들고 와 백설공주를 비췄어요. 우와, 세상에, 우와. 난쟁이들이 소리쳤어요. 이 아름다운 소녀는 누구지?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너무 피곤하게 자는 모습을 보고 깨우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 7번째 난쟁이는 1시간씩 돌아가며 밤새 다른 난쟁이들과 함께 자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침이 밝았어요. 잠에서 깨어난 백설공주는 7 난쟁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쟁이들은 친절하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백설공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저는 백설공주예요. 난쟁이들이 다시 물었어요. 우리 집엔 어떻게 왔어? 그러자 백설공주는 자신의 계모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야기, 사냥꾼이 자신을 살려준 이야기, 그리고 이 집을 발견하기까지의 하루 종일 달렸던 여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좀 해줄래? 요리도 하고 침구 정리도 하고 설거지와 바느질도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너도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 백설공주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기꺼이 할게요. 그 후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며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난쟁이들은 매일 아침 산으로 가서 금과 광석을 캐러 갔고 저녁에 돌아오면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하루 종일 혼자였어요. 이를 걱정한 착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계모를 조심해. 그녀는 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테니까 말이야. 아무도 집 안으로 들이면 안 돼. 한편 자신이 백설공주의 폐와 간을 먹은 줄로 믿었던 왕비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은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1000배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거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 사냥꾼이 자신을 속였고 백설공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왕비는 백설공주를 어떻게 죽일지를 고민하며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마침내 무언가 생각해낸 왕비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늙은 상인으로 변장했어요. 그렇게 산봉우리 7개를 넘어갔고 7 난쟁이가 사는 곳으로 가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좋은 물건 팝니다. 팔아요. 백설공주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엇을 팔고 있나요? 노파는 대답했어요. 좋은 띠가 갖가지 색깔로 있단다. 그리고 그녀는 알록달록한 비단띠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백설공주는 이 늙고 진실해 보이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도 된다고 생각했고 문을 열고 예쁜 띠를 샀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이야, 예쁘기도 해라. 이리 오거라. 내가 한번 띠를 메어주마. 백설공주는 의심 없이 노파 앞에 서서 새로 산 띠를 묶도록 했어요. 그런데 노파는 재빨리 띠를 3개 묶어 백설공주의 숨을 먹게 하였고 백설공주는 쓰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아름다워.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떠났어요. 얼마 후에 7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백설공주가 마치 죽은 듯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일으켰고 띠가 너무 세게 묶여있음을 발견하고 그 끈을 자르기 시작했고 그러자 백설공주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점차 생기를 되찾았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가 겪은 일에 대해 듣고 말했어요.
그 늙은 상인은 분명 못된 왕비가 틀림없어. 우리가 집을 비울 때는 항상 경계하고 아무도 들이지 말아야 해. 한편 사악한 왕비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은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이쁘시지만 산속의 7난쟁이와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왕비님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1000배나. 왕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솟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왕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를 없앨 방법을 찾아내고 말 테다. 그렇게 왕비는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마법으로 독이 묻은 빛을 만들어냈어요. 왕비는 노파로 변장하고 7난쟁이의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며 좋은 물건 팝니다. 팔아요. 백설공주는 창문 밖을 보며 말했어요. 가던 길 가세요. 집 안에는 아무도 들일 수 없어요. 포기만이라도 하세요. 노파는 빛을 들어 올렸어요. 그 빛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백설공주는 빛에 매혹되어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백설공주가 빛을 사기로 하자 노파는 말했어요. 제가 예쁘게 빗어드릴게요. 라고 말한 후 빛을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았고 곧바로 독이 퍼져 백설공주는 쓰러졌어요. 사악한 노파는 말했어요. 한땐 아름다웠겠지만 넌 이제 끝이다. 그렇게 노파는 떠나버렸고 저녁이 다가오자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하고 금방 왕비가 계획한 일임을 알아차렸어요. 빛을 찾다가 독이 발라진 빛을 발견하고 난쟁이들이 백설공주의 머리에서 그것을 빼내자 공주는 다시 깨어났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고 난쟁이들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문을 열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왕비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거울은 여전히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여기서는 제일 예쁘십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난쟁이들과 함께 사는 백설공주가 여전히 왕비님보다 1000배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분노에 휩싸였어요.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백설공주를 죽이고 말 테야. 그리고 왕비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가 독사과를 만들었어요. 사과의 반은 하얗고 반은 빨갛게 빛나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누구나 사과를 보고 먹고 싶어 할 만큼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과는 한 입이라도 먹으면 죽어버릴 위험한 사과였어요. 사과가 준비되자 왕비는 분장을 하고 늙은 농부처럼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산봉우리를 넘어 난쟁이의 집으로 갔어요. 왕비가 문을 두드리자 백설공주가 창문에서 머리를 내밀고 말했어요. 아무도 집 안으로 들일 수 없어요. 난쟁이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늙은 농부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남은 사과를 다 팔아버리고 싶은데 하나 주고 싶어요. 안 돼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늙은 농부가 말했어요. 독이 두려운 건가요? 그럼 제가 사과를 반으로 자를게요. 그쪽이 빨간 부분을 먹으면 하얀 부분은 제가 먹을게요. 하지만 교묘하게 만들어진 그 사과 안에는 빨간 부분에만 독이 들어있었어요. 백설공주는 그 아름다운 사과를 너무나 먹고 싶었어요. 늙은 농부가 먹는 것을 보자 백설공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손을 뻗어 독사과 반을 받았어요. 사과 한 입을 베어 물자 백설공주는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왕비는 섬뜩한 눈빛으로 백설공주를 지켜보며 크게 웃었어요.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흑단나무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백설공주. 이번에는 난쟁이들이 널 깨우지 못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여기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왕비는 마침내 질투심에 찼던 마음이 안정을 찾았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죽어 있었어요. 그들은 그녀의 숨소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들은 독이 있는 물건을 찾아 띠를 풀어보고 그녀의 머리를 빗어주고 물과 포도주로 씻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사랑스러운 백설공주는 죽어 있었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관에 눕히고 7명 모두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4일 동안 그들은 그녀를 애도하며 울었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죽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녀의 뺨은 여전히 빨갛고 아름다웠죠. 난쟁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두운 땅에 그녀를 묻을 순 없어. 그래서 난쟁이들은 투명한 유리관을 만들어 관 안에 그녀를 눕혔어요. 관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황금색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그 관을 산 위로 옮겼고 한 난쟁이는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어요. 동물들도 와서 그녀를 애도했어요. 올빼미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는 까마귀와 비둘기가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관 속에 누워 있었지만 백설공주는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눈처럼 하얗고 비처럼 붉었으며 흑단나무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이웃나라 왕자가 숲속을 지나다가 난쟁이의 집으로 왔어요. 왕자는 산 위에서 관 안에 있는 백설공주를 보았고 관 위에 적힌 글을 읽었어요. 왕자가 말했어요. 이 관을 내게 주세요.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난쟁이들은 대답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금을 준다고 해도 관은 못 칠 거예요. 그래요.
관은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왕자는 말했어요. 백설공주를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관을 선물로 주세요. 전 그녀를 이 세상 무엇보다 존경하고 아껴줄 거예요. 그래서 난쟁이들은 동정심에 젖어 관을 왕자에게 주었어요. 왕자는 하인들을 시켜 관을 어깨에 메어 나르게 했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덤불에 걸려 넘어지자 백설공주가 삼킨 사과 조각이 그녀의 입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잠시 후 백설공주는 눈을 떴고 관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녀는 일어나 생기를 되찾았어요. 백설공주가 외쳤어요. 세상에, 여긴 어디지? 왕자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당신은 제 곁에 있어요.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었고 왕자는 이어서 말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저와 함께 제 아버지의 성에 가서 제 신부가 되어주세요. 이를 승낙한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떠났어요. 그리고 성대하고 호화롭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식엔 사악한 계모 또한 초대되었고 이에 왕비는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말했어요. 거울아, 벽에 있는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어린 왕비가 1000배 더 아름답습니다. 이에 왕비는 저주를 퍼부었고 몹시도 분노하여 어쩔 줄을 몰랐어요. 왕비는 처음에 결혼식에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안정을 찾을 수 없어서 그 어린 왕비를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왕비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자마자 백설공주를 알아보았고 불안함에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숯불 위에 있었던 쇠로 된 실내화가 집게로 옮겨져 왕비 앞에 놓였어요. 왕비는 빨갛게 달궈진 신을 신어야 했고 결국 왕비는 죽어서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오랫동안 춤춰야 했답니다.